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들에게 제공된 부실 도시락 논란이 확산되자 충주맨에 이어 충주시장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단양군 전 지역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과 주민의 동반 성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장애인 체육대회 때 선수단에 제공된 부실 도시락이 논란입니다. 앞서 서면 사과와 함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유명 인플루언서 충주맨이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일부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 만에 조기령 충주시장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밥과 된장국, 고추 1개, 무말랭이와 김치가 전부인 도시락. 지난 24일 충주에서 열린 충북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선수단에게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처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이거 장애인 행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건가? 그 일부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시고 따로 가서 사 먹겠다고. 충주시와 장애인 체육회가 즉시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른바 충주맨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선태 팀장이 지난달 29일 사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충주에 오신 손님들인데 저희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왜 충주맨이 사과하냐, 충주시장은 뭐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충주시 외식업계는 물론 전체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주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결국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일부 시군 요청에 따라 도시락 업체를 안내했는데 해당 업체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준비 역량이 부족했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 당일의 전체적인 운영 상황과 제공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최 측의 사전 검토 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했던 업체는 자리값 3,000원과 도시락 9,000원을 포함한 1인당 12,000원 가운데 절반인 6,000원만 받기로 한 상황. 충주시는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 이어 도시락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선수단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대신 주변 식당을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최종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충청권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인 김문수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충청을 찾았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당 경선에서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됩니다. 첫 일정으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만난 김 예비후보는 6.3 대선의 뜨거운 화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옮기는 문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전과 충남에서도 지역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 서천, 보령 등 세안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앞서 밝힌 대전 충청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늦었지만 우선에 가능한 데부터 통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구체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내일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충북이 반대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언급해 지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해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충청북도는 즉각 기술적으로 어렵고 안전성과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후 충북도청에서 김영한 충북지사를 만나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를 신속히 구축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한 지사는 김문수 후보와 만남을 가진 뒤 세종역 신설은 도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먼 길을 돌아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왔다며 이재명 후보는 즉각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에게 석고되죄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치 재판이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인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획보도를 통해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훈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재료 가격에 직원 월급과 월세까지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번화하기 때문에 뭐 굳이 식당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시 정도만 돼도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영업난으로 문을 닫는 상가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골목은 물론 도로변 상가까지 줄줄이 임대 문의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월세 내기도 이제 버거우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문을 닫는 추세고 또 그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도 새로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폐업한 충북의 음식점은 모두 470곳.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이수자는 34%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연말 탄핵 이후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끝을 모를 불황의 그림자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청주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노동 현장에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 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일방적으로 내년 3월 청주 공장 폐업을 통보해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가 단양군 전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양 세계 지질공원 인증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향후 어떠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백산 다리안 계곡의 옥동 단층은 화강 편마암과 규암, 두 암석이 13억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형성된 독특한 부정합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양의 독특한 지질 구조와 동굴 등은 한반도 지질학 연구의 최적지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단양의 어떤 지질학적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세계 지질공원 인증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청송군은 지질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대규모 개발 없이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부족했었는데 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가 좀 보완해주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관광 쪽에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는. 그러나 지질공원 지정만으로 지역 발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을 당시 세계 지질공원은 21개 나라 66곳뿐이었지만 지금은 50여 나라 245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경북 동해안과 광주 무등산, 한탄강 등 7곳이나 됩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을 인증한 뒤 4년마다 평가해 인증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질공원 재인증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나 유명한 관광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지역 주민과 어떻게 지질공원이 잘 협력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유네스코는 세계 지질공원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지질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얼마나 소득이 증가하는지 자격 유지의 조건입니다. 지역의 지질학적 명소를 이용해 새로운 교육과 관광의 모델을 만들고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2단계부터는 직접 참여, 그리고 소득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합니다. 이제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조직위가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개막 전날인 9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하면 일반 기준 12,000원인 요금이 2,000원 할인됩니다. 한편 최명현 제천 이사장은 첫 구매자로 나서 입장권 5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9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바코드를 찍어가며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일반 마트, 다른 쪽은 포장을 최소화한 제로 웨이스트 마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게임을 통해 도심의 빛공해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클라이밍을 하며 도심에 설치된 조명을 꺼 동물과 곤충들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을 끄고 지구를 살렸어요. 다른 한편에선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버려진 양말목을 묶다 보니 멋진 열쇠고리가 탄생합니다. 양말목으로 키링 만드는 거, 이거 5개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 교육관과 인접한 우암산에서는 숲 체험이 한창입니다. 봄에 피는 식물을 알아보고 떨어진 참나무 꽃을 찾아보며 자연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많이 찾으니까 재밌어요. 나도.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와우에서는 초중 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환경교육 의무화에 맞춰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 해 6시간의 환경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좀 더 교육과정에 녹여서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센터 와우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협력해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미래 세대의 환경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충북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청주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에서는 오는 5일 어린이 큰잔치가 열려 마술쇼와 장기자랑, 경찰 오토바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충북대 야외 공연장에서는 반려동물 한마당이 열리고 제천 족구장과 옥천 체육센터, 증평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주말인 내일도 청주교대와 충주 탄금공원, 보은 국민체육센터와 진천 화랑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청주현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황 대응과 지원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초중고 488곳에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42명으로 경찰관 1명이 12학교 정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경찰관을 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고 경찰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병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사 건립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했지만 충청북도가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법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청주병원은 지난해 말 자진 퇴거했고 현재 건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대청호반을 따라 달리는 제23회 청원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 참가자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에서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와 5km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6천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한편 지난해 청원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2주 만에 참가자 신청이 종료돼 역대 최단기 마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